댓글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탄핵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악의적 댓글인지 아니면 정말 나라 걱정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한 말씀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기다려 보십시오. 그 전 세계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받지 않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모른 척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합시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헌재에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수준 이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올렸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올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를 올렸는데요. 그만큼 여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탄핵 찬성에 많은 숫자가 올라와야지만이 헌법재판소가 그 눈치를 봅니다.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뭐 다 여론 조작인데 뭐 전화 받을 게 뭐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전화 오면 받아라. 뭐 보통 이제 갤럽 조사라든가 MBI 조사입니까? 네, NBS. MBS 조사입니까? 정도는 좀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전에 비해서 보수가 과표집돼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네네.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는 게 내란 초기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지금. 네네, 그런 좀 측면이 낮아졌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게 정파적 대결이 되다 보니까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응해 주셔야 됩니다. 네.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줘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은 난리 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윤석열이 나옴으로써 소위 잠룡들이 다 이무기가 되고 뭐 관심을 지렁이가 됐죠. 지렁이요. 지렁이 또는 이제 도룡뇽이 됐는데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 수렁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앞뒤가 더 표변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과 논리적 구조에 그 정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까지 윤석열 만세 부르다가 오늘 당장 윤석열과 우리는 절연하고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중도층 여러분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석방으로 인해서 대선 거의 포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일부에서 끝까지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자라는데 오히려 황당무계한 기대를 거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논리 정합성 이런 거는요 지금 봐도 소위 유력 주자라는 사람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매일 다르죠 그 사람은.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희한한 거짓말들을 반복하잖아요. 네네. 오세훈은 탄핵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네, 한동훈하고 둘이서. 네. 아니 근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논리적 정합성하고는 전혀 딴 동네에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한가요? 이게 뭐 진영 논리 탓이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는 거짓말을 잘하더라도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상대 진영과 잘 싸우면은 인정해 줄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나경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빠루. 네. 빠루 외에는 기억도 안 나고 또 뭐 그럼 속된 표현 안 쓰려고 합니다만 뭐 토착 외구 뭐 이런 이상한 별명도 가지고 있다. 자위대 창립 몇 주년 뭐 이런 데 참석하고 그랬죠. 네. 사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본인이 왜 정치하는지 출세욕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쪽 진영에서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탓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심각한.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거짓말 반복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또는 공직을 맡을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윤석열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성관이 부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윤석열이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뭐 장모 10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적자 났다. 다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근데 지지자 아무리 진영 정치를 어떤 진영에 속해 있어요 제가. 네. 근데 저희 동네 정치인들이 네네. 특히 내노로 하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맨날 거짓말만 해요. 네네. 도덕적인 뭐 원칙도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냥 사익 추구만 해요. 그럼 지지자로서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지 않나요? 근데 저런 그 것들을 뭐 쉽게 말하면은 정당을 좋아하는 마음 또는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마음보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다 덮어주자라는 논리가 형성된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의 탄핵으로 양쪽 진영에 깊이 뿌리 박힌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가 못하는 것이 행복한 정치.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인 거죠. 아니 그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근본이라면 네. 무조건 상대는 감옥 가야 되고 그렇죠, 무조건 뭐 그렇죠. 진짜로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암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뭐 실제로 나오고 칼 있지 않습니까? 들고 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 그렇죠. 범죄도 있었잖아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일단은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조금 비관적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최고의 전문가 아무리 중저가 유시민이라 하더라도 네, 조금 박진영- 비관적인 게 예. 원래 이제 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도와 시스템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제도와 시스템보다는 결국은 사람과 문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소신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출세하겠다는 사람들이 양당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공공선보다는 자신의 이익 이것들이 먼저 관철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내려놓는 일,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정치가 상대방과 잘 싸우면 효용성을 인정받잖아요. 네. 그것만이 절대선인 상황에서 정치가 잘 될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비관적 생각 가집니다. 아니 비관을 넘어서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뭐 내란 정당, 네네. 내란 옹호 정당, 여기는 내란 반대하는 그래서 뭐 합리적인 정당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도 그럼 우리는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 에? 니네 죽이는 방식이 아니다. 이를테면 윤석열은 대통령 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만 골몰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 안 한다. 그럼 뭐 확실히 바뀌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혼자 대통령이 되고 정치 보복 안 한다라고 저는 끝나는 상황은 네.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를 약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늘 갖고 있습니다. 안 했으면 싶은 거. 이제 첫 번째는 정치 보복 네. 나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지금. 번째는 네. 증세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반칙이세요. 외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남남 합의 없는 급진적인 대북 진전 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서로 간의 오해의 요소들, 극단적 대립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당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제가 좀 분류를 해보면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정치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네네네. 국회의원이란 직업에 적당한 사람이 1-20%밖에 한 안 1-20% 된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예를 나머지 들자면은 80-90%는 적당하지 않다는 직업인 거죠.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고위직 직업으로서 권력 있는 직업으로서 폼 잡는 직업.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대접받는 이 직업. 10%라는 네. 사람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공공선을 실현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든 간에 진보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쓰임의 역할이 다했다면 나는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출세욕이다라고 보고요. 출세욕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정치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정책적 입안 능력이라든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줄도 모르면서 무조건 타당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동네 가가지고 길 닦고 다리 놓고 사람들하고 술 퍼먹으면서 조직 열심히 짜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두 부류들이 사실은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세적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현실인 것 좀 같아요. 서글픈데요. 뭐 서글프지만 그게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서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좀 뭐 뭔가를 품게 되죠. 네네. 그렇죠. 이건 정말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라도 이명박 정권에서 뭐 통합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 해먹느라 바빴고 그렇죠. 네네. 네.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의힘 판검사하고 민주당 판검사는 다릅니까? 국민의힘 정권식이- 법조인들하고 네. 민주당 법조인은 다릅니까? 네네. 법전이 하나니까 똑같아요. 아니 그래 네. 이상민이라는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국민의힘 갔잖아요. 김영주라는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박주선이라는 의원이 민주당 하다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검사 출신. 네, 지금 조배수건 현역 조배수 국회- 의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던 판사 출신 아닙니까? 저쪽으로 갔잖아요. 네. 다 똑같은 유의 스타일들의 사람들이 양당에서 다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다만 큰 어른이 성향이 달랐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성향이 달랐고 노무현의 성향이 달랐고 문재인의 성향이 달랐고 이재명의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네. 큰 바운더리 내에서 적당히 동화되어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이익이라는 것이 어른들의 생각과 돌출하고 달랐을 때는 과감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알고 보면 똑같은 판검사 출신들이고 알고 보면 똑같은 법조인 출신들이고 알고 보면 똑같은 지역 토호 출신들 데려다가 정치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여야가 전부 다.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푼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정치보복 안 하고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실용주의자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요. 그럼 좀 완화는 될 건데 근데 이게 또 변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변수 때문에 또 허물어지고 그래서 적대적 뭐 공전 네. 이런 게 반복될 텐데 네. 그럼 풍토를 바꾸고 내용과 더불어서 형식도 바뀌고 두 가지가 같이 바뀌거든요. 근데 형식은 네. 지금 민주당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원 민주주의 앞에 올라가는 답안지가 쓸모 있는 답안지가 올라가느냐 쓸모 없는 답안지가 올라가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겁니다. 똥 묻은 사람하고 겨 묻은 사람하고 민주당 둘이가 경선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텅 빈 사람하고 세 사람이 올라갑니다. 텅 빈 건 머리가 몇 뭐 어쨌든 간에 네네. 그럼 당원들은 이 세 사람 중에 선택하는 구조까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가려면 뭐겨 묻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죠? 선출해야죠. 그 정도 민주주의는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 다른 거죠. 덜 나쁜 네. 사람을 선택하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후보, 황금으로 칠해진 사람, 은빛으로 칠해진 사람,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사람이 올라간다. 그럼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화주의적 입장, 심의 숙고에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올라가는 구조까지는 못 가 있는 거예요. 네. 숫자 민주주의까지만 민주당이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정치 엘리트 양성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어떤 엘리트가 민주당에 필요한 엘리트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심의 숙고 기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형식적 수준에까지만 와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욕망의 정치만 되다 보니까 법조인들 중에서 정치적 욕망이 센 친구들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은 잔뜩 와 있고 관료들 중에서 좀 성공하고 정치적 욕망이 센 사람들이 잔뜩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지금 관료들, 법조인들, 변호사들 정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정치하는 조건이 뭡니까? 네. 고위직하면서 돈 많이 벌어 놓은 거야. 생계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저기 폼 잡고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 상승 한번 옆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점프해보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구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럼 국회의원을 만약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국회 보좌진 출신, 그런 당직자 사람들 출신, 정확하게 하자면 이익 대표가 되는 사람들 해야죠. 이익 대표. 전통적인 진보 네, 정당들은 네. 노조, 농민, 뭐 그다음에 이른바 기층 민중 출신들, 네, 현장 네. 활동가들 중심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공부하고 토론해서 익혀가지고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은. 예를 들어 볼게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정혜 의원 같은 사람이 네, 대표적인 사람이죠. 노동 출신이죠. 노동운동 하다가 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넓힌 거예요. 이렇게 정치하는 것이 외국의 이제 상대적인 진보 정당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국민의힘에 가 있던 민주당에 와 있던 고위직 판사하고 고위직 검사하다가 내 고향이 내가 호남이니까 난 민주당 갈게. 내 고향이 영남이니까 난 저쪽 당 갈게. 내가 고위직 공무원 하다가 내 고향이 영남이니까 저쪽 당 가고 내 고향이 호남이니까 민주당 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자 하다가 내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민주당에 가면 국회의원 될 것 같으니 이낙연 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여태까지 뭐 민주당 쪽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서도 그렇죠. 네, 그런 네. 기자 활동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이쪽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권 기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고향 따라서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에도 기자 출신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요. 뭐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겨레 기자든지 아니면 MBC 노조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와서 민주당에 국회의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타가 됐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활동과 이념과 철학의 영속성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려면 그걸 평소에 네. 엘리트 충원 구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어떤 방식으로? 일단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업 구조를 하고 있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국노총하고 약간 정책 연합 뭐 같은 맞습니다. 걸 그걸 하는 하면 것처럼, 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 와서 국회의원도 그렇죠, 한번 그렇죠. 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그거 좀 이른바 더 이제 정책 협약이라고 하고 네, 이제 좀- 사회 협약의 정치라고 하죠. 네. 좀 전면화돼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